여러분, IMF는 국제통화기금입니다. 이 국제통화기금이 대한민국이 머지않아서 부채공화국이 된다 하는 이야기를 보고서에 냈습니다. 올해 재정점검 보고서에서요, IMF는요, 대한민국은 5년 뒤에 GDP 대비 부채 비율이 69.7%가 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어요. 69.7%요. 이야, 이 정도는요 진짜 엄청난 겁니다. 작년 말만 하더라도 48.7%였거든요. 이게 69.7%가 되면 5년 만에 21%포인트가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예, 제가 까먹기 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택윤님 슈퍼챗 감사합니다. 슈퍼챗 감사합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이게 여러분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70%나 된다는 그 부채는요 OECD 선진국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요 35개국 중에 2등입니다. 2등. 늘어나는 속도가 엄청나게 빠릅니다. 예. 지금 이 정도로 빨리 늘어난다는 것은요 어째 보면 대한민국이 부채공화국으로 간다, 대한빚국이 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다른 나라보다도 훨씬 빠릅니다. 지금 보세요. 에스토니아가 22.3%로 예, 가장 많고요. 대한민국이 21%포인트로 뒤따라고 체코 17.9, 호주 11.9, 예, 9.32 영국이고 뉴질랜드 9.1, 이스라엘 7.7, 미국도 7.7밖에 안 돼요. 부채 비율 증가폭 순위가 말입니다. 그런데 대한민국만 엄청나게 달려가요. 이게 여러분 바뀐다고 해서요. 정권이 바뀐다고 해서 이거 줄어들지 않습니다. 이게요. 전부 다 한 번 나가기 시작한 부채는 계속 나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전국민 고용보험 확대라든가 고령층 복지 확충이라든가 아동 복지 확대라든가 이런 것들은요. 나가다가 안 나갈 수가 없어요. 계속 나가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지금 이게 심각하다는 거예요. 이게 다음 정부가 들어와서 어떻게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다음 정부가 들어와도. 개혁을 안 하면 이게 쉽지 않은데 이게 개혁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니까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재정 중독에 빠졌다. 사람들이 나라에서 돈 주는 거 기다리고 있다. 예, 이렇게 계속 가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대한민국은 굉장히 충격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이야기를 IMF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IMF의 섬뜩한 경고라고 제가 제목을 다른 겁니다. 그만큼이요 지금 돈을 많이 풀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전 세계가 돈 푸는 거 맞아요. 코로나 극복을 위해서 경기 방어를 위해서 돈을 풀고요. 예, 방역이나 백신 비용도 들어가고요. 자영업자 전 세계적으로 다 어려우니까 지원금 줍니다. 예, 그렇지만 다른 나라들은 적재적소에 예, 쉽게 말하면 필요한 만큼 풀었다는 거예요. 필요한 만큼. 대한민국은 그냥 표만 있다면 막 풀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표만 있다면. 그 정도로 심각하게 지금 예, 대한민국의 부채가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OECD 기준으로 볼까요? OECD 기준으로 봐도요. 여러분 이게 적지가 않습니다. OECD 기준으로 1등. 늘어난 속도가 1등입니다. 늘어난 속도. 보세요. OECD 기준으로 1등입니다. 지금 2020년에 48.7%였던 것이 예, 2026년에는 69.7%까지 완전 1등이 완전 1등. 대한민국 기축통화입니까? 기축통화도 아니에요. 안 그래도 기축통화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적지 않거든요. 6위거든요. 비기축통화 중에서도요. 예, 그래서 부채 비율이 위험수위다 이야기를 하는데 기축통화도 아닌 나라가 이렇게 빨리 부채가 늘어난다는 건 이것은요. 예, 진짜 대한민국의 위기가 점점 다가오고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IMF가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자기적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각국에 대해서 중기 재정 전망을 가지고 그 중기 재정 전망을 가지고 IMF에 소속된 경제학자들이 자체적으로 전망하는 해서 만든 산출치예요. 제가 OECD나 IMF의 산출치는 웬만하면 전망에 대해서는 믿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들은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해요. 더 큰 문제는요. 여러분 보세요. 더 큰 문제는 OECD 국가 중에서도요. 일본, 스위스, 스웨덴, 독일, 그리스 이런 나라들은요. 부채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하면 부채를 줄일 것인가에 대한 생각까지 해가면서 쓴다는 사실이고 대한민국 그냥 마구퍼 쓴다는 생각이에요. 그리스도 그렇게 어려워하던 그리스도 지금은 점점 뭔가 부채 비율을 낮춰가면서 잡아간다고 해요. 그리스가 사실 개판이잖아요. 여러분 보시다시피 2020년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13.1%예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줄여야 되잖아. 안 그러면 나라가 망하니까. 그리스는 유로화를 쓰잖아요. 그래도. 그럼 우리는요. 이거 감당하지 못한다 이런 얘기가 자꾸 나옵니다. 문제는요. 여러분. 정부가 전망하는 수치보다도 여러분 IMF가 전망한 수치가 더 높다는 사실입니다. 자, 기획재정부가 전망한 것은요. 2024년까지 58.3%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53.8%가 늘어날 거다. 2024년까지. 그런데 IMF는요. 2024년에 가면 64.4%가 늘어난다. 굉장히 비관적으로 본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으로. 이미 60%가 넘는 시점이 2023년에 61%가 될 거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61%. 대한민국이 빚이 많아서 그만큼 최악의 수순으로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기획재정부가 자기 역할을 못한다. 국관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절대 국관직이가 아니다. 정치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쉽게 말하면 정무적인 정치적인 경제인이다. 다음 행보를 생각을 하면서 준비를 하는 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할 만큼 말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음에 강원도지사로 나올 거라고. 그런데 저는 진짜 안타까운 게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해야 되죠? 나라 경제가 정부 건가요? 나라 경제가 권력의 것인가요? 나라 경제가 정치인 것인가요? 아니잖아요. 나라 경제는 국민의 것입니다. 그러면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죠. 그러면 국민이 세금을 적게 낼 수 있는 방안을 짜고 국민이 덜 고통받을 수 있는 방안을 짜고 그런 게 경제정책으로 만들어져서 널리 알려졌어야 되는데 이게 권력을 중심으로 표를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지금 IMF가 보는 거하고 기획재정부가 보는 거는 굉장히 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2024년까지 58.4%라고 이야기하는데 IMF는 64.4%다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거짓말하고 있잖아요. 거짓말. 그만큼 더 나빠진다는 이야기고. 그러면 기획재정부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IMF에 있는 사람들보다 못하냐? 아닙니다. IMF에 소속된 경제학자만큼 기획재정부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도 인재들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는 사람들, 경제 쪽에서 머리가 제일 좋다는 사람들이 기획재정부에 다 모여 있어요. 그들의 머리는 비상한 정도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이끌 만한 머리들이에요. 그런 머리들이 들어가 있는데 이걸 예측 못했다? 이것은요 권력에 눌려서 권력의 입맛에 맞게끔 재정계획을 짰다 이렇게밖에 생각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공무원들이 자기 이야기를 해야죠. 국민을 위해서 일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권력을 위해서 일하니까 이런 문제들이 점점 나오지 않나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IMF의 섬뜩한 경고는요. 대한빚국이 된다. 부채공화국이 된다. 이 말입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요. 더 심각한 문제는 상한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독일만 하더라도 말입니다. 앙겔라 메르켈 총리가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채무가 너무 늘어난다. 그런데 상황이 나쁘니까 돈을 안 쓸 수는 없다. 예. 그렇지만 이런 수준의 재정 지원을 끝없이 지속할 수는 없다. 2023년부터는 막대한 빚을 갚아 나가겠다 하면서 그 계획을 국민에게 설명했습니다. 국민에게. 예, 국민에게 설명했습니다. 그만큼 예, 나라 돈이라는 것은요. 빚이 많으면 세금이 늘어나기 때문에 왜 써야 되는 이유와 그리고 어떻게 줄이겠다는 방안까지 말을 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재정준칙 만들었나요? 만들긴 만들었죠. 2025년에 국가채무 비율을 60%로 만들겠다. 통합재정수지 적자를 3% 마이너스 3% 이내로 줄이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그 계획마저도 이제는 다 어그러졌습니다. IMF가 이야기하는 대로 가면 2023년이면 벌써 61%가 돼요. 2023년 내년 후년이면요. 그러면 계획을 왜 짜나요? 기획재정부가 머리 좋은 사람들이 거기 왜 있나요? 이것은 국민을 기만하고 국민을 속이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요. 그리스가 한 거하고 똑같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리스는 국가 회계를 조작했잖아요. 국가 회계를. 지금 문재인 정부가 그렇게 하는 것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이번 내용을 보면서. 왜냐고요? 회계라는 것은 당해 연도 회계만 보는 게 아니거든요. 당해 연도 회계도 보지만 3년치를 봅니다. 3년치를. 일반적으로 저는 계약 박사니까 그걸 알잖아요. 모든 계획을 할 때는 3년치 계획을 내요. 3년치 계획. 3년치 계획을 내서 이게 3년 후에는 이렇게 흑자가 날 거야 하면서 승인을 받거든요. 그런데 지금 문재인 정부가 이야기한 3년 후에는 분명히 재정준칙을 GDP 대비 60%의 통합재정수지, 관리재정수지도 아니에요. 통합재정수지. 그것도 꼼수인데 통합재정수의 마이너스 3%. 이 관리재정수지는 적자가 더 많이 나거든요. 통합재정수지보다가. 그러니까 관리재정수지는 안 쓰고 통합재정수지를 쓰는데 여기에 마이너스 3% 유지하겠다. 이거 다 깨졌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3년 후에 기획재정부가 예측한 게 깨졌어요. 이게 국가회계잖아요. 그런데 국가회계가 이렇게 깨졌다고 또 차이도 너무 나잖아요. 차이도. 2023년에 60%라고 그랬는데 2025년에 60%로 관리한다고 그랬는데 2023년이면 61%가 되니까 이건 뭡니까? 회계 예측의 잘못이라고 해야 되나요? 저는요. 이거 국가회계 조작일 수도 있어요. 거기에 있는 기획재정부에 일하는 사람들의 머리가 얼마나 좋다고 제가 앞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국가재정을 대해서 예측을 하는데 이렇게까지 했다? 저는 진짜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더 큰 문제는요. 더 큰 문제는 여러분 독일처럼 갚겠다. 어떻게 갚겠다 하는 이야기. 지금 이야기하는 게 재정준칙도 홍남기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일어났던 일이에요. 기획재정부 주관으로. 지금 그 계획도 엉망인 걸 제가 설명을 드렸고요. 그런데 국무총리나 대통령이 단 한 번이라도 거기에 대한 언급한 적 있나요? 오히려 말입니다. 퍼줘라만 이야기했어요. 국무총리는요. 더 퍼줘라.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이렇게 했습니다. 국가의 어떤 채무에 대한 증가 속도가 굉장히 빠른데 OECD 국가 중에서도 1위고 전 세계 국가 중에서도 2위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국가 채무의 증가 속도는 엄청나게 빠른데 지금 국무총리라는 분은 지금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이렇게 하면서 푸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뭐라 그랬습니까? 손실보상제 이야기했어요. 손실보상제. 필요한 부분이긴 하지만 그게 이유 없이 지금은 재정보다 민생이 우선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정도면 이게 나라가 망조가 되는 거죠. 게다가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했습니까? 국민 위로금 주신대요. 하사하신대요. 국민 위로금 하사하신대요. 저는 국민 위로금이란 자체가 마음에 안 들어요. 위로금이란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한테 왜 위로금을 줍니까? 그 세금은 우리가 낸 세금이에요. 그리고 위로금이라는 자체는 위로를 하는 돈이잖아요. 위로를 하려면 자기 돈으로 줘야죠. 왜 나라 살림, 나라 세금을 갖고 주는데 거기에 국민 위로금이란 단어를 붙이냐 말입니다. 저는 그조차도 웃기다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국가 지도자들이 채무에 대한 어떤 생각이 없는 거예요. 채무에 대한 생각이. 국민은 세금 때문에 지금 뼈 빠지게 일해서 세금 낸다고 난리인데 이렇게까지 채무에 대한 생각이 없다면 장차 이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장차 이 나라는 어떻게 되겠냐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IMF가 말한 대로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부채공화국 되고 대한빚국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는 이념에 매몰돼서 이념을 어떻게 하든 실현하겠다. 그게 사회주의인가요? 잘 모르긴 하겠지만 아마 여러분들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사회주의라고 뭐 딱히 말한 적은 없기 때문에. 근데 하는 행동을 보면 전부 사회주의 식의 어떤 정책을 가져와서 거기에 얽매여서 지금까지 경제를 다 망쳐놓은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또 한 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동안 많은 대통령들이 고생해서 국부를 쌓았습니다. 국가의 부를 쌓았습니다. 그런데 그 국가의 부가 4년 만에 5년짜리 대통령이 다 해먹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참 안타깝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그래요. 적재적소가 얼마나 중요한지. 필요한 것에 필요한 만큼 돈을 써야 되거든요. 무조건 정치만 생각하고 권력만 생각하고 그렇게 국가를 운영하는 것은요. 나라가 이렇게 망가질 수밖에 없는 빌미를 제공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참 안타깝습니다.